자폐증을 가진 한 남자가 난생 처음 본 도시를 통째로 암기하고 있다. 37분간 바라본 도쿄의 풍경. 그리고 그가 그려낸 충격적인 그림. 빌딩의 배치, 유리창 수, 달리던 자동차까지 그려내는 놀라운 기억력. 정신적 장애 속에서 경이로운 능력을 보이는 천재들. 이들의 신비로운 능력을 이야기한다. 고층 빌딩으로 가득 찬 거대 도시 도쿄. 자폐증을 가진 영국인 화가 스티븐 윌셔가 이곳에 도착했다. 그리고 도쿄 시내의 전체 풍경을 통째로 외우겠다고 한다. The downtown it's fantastic. It's a very exciting city. 난생 처음 본 도쿄의 풍경. 그는 도시 전체를 기억해 정확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겠다고 한다. 도쿄의 중심가에 위치한 238m의 거대한 타워. 이곳에서 윌셔는 360도 방면 도시 전체 풍경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입력시키고 있다. 그는 카메라가 셔터를 눌러 사진을 찍듯이 풍경을 한순간에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Not a problem? Yeah, no problem at all. Lots of buildings, though? Yeah, lots of buildings, a lot to remember. Remember by my head now. 그가 도쿄를 바라본 시간은 37분. 다음 날 가로 10m의 거대한 캔버스가 준비됐다. 윌셔는 이곳에 전날 암기한 도쿄를 정확히 그려본다고 한다. 먼저 두드러지는 건물들의 밑그림을 그리는 듯했다. 도쿄 타워와 레인보우 브릿지 등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윌셔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려나갔다. 빌딩의 층수와 창문 개수, 심지어는 도로 차선의 수까지 자세하게 그려졌다. 윌셔는 자폐증을 앓고 있지만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인다. 3살 때 자폐증으로 진단받은 스티븐 윌셔. 그때부터 그는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단 한 번 본 건물의 유리창 수까지도 정확하게 그려내며 주위를 경악해 하였다.
7일 동안 윌셔는 스튜디오와 호텔을 왕복하며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가 도쿄의 풍경을 본 것은 단 한 번. 그날 이후 도쿄의 풍경을 다시 본 적도 없다. 마침내 169시간 만에 가로 10m의 대형 그림이 완성되었다. 이 작품은 기억의 화가 윌셔가 단 37분 동안 머릿속에 각인시킨 풍경을 극명하게 재현한 것이다. 인간 기억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림. 52층 타워에서 바라본 대도시 도쿄의 모든 풍경이 놀랍게도 재현되어 있었다. That's the Tokyo government building there. Yeah. It's a part of a whole area of downtown Tokyo. It's in the most capital of the means capital city so of Tokyo. Yeah, skyscrapers. Yeah. 그의 기억은 얼마나 정확할까? 우리는 직접 그의 기억력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가 도시를 바라본 52층 타워에서 도시의 풍경과 그림의 내용을 비교해 보았다. 아스코가 오다이바? 오다이바. 결과는 실로 기적과도 같았다. 도쿄 타워와 그린 힐스 등 도시 주요 건물의 모습이 정확히 일치한다. 그리고 도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스미다강과 멀리 보이는 레인보우 브릿지의 모습이 정확히 같은 위치에 그려져 있다. 그리고 도시를 지나는 4차선 도로와 그 옆에 고층 빌딩까지 일치한다. 풍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레인보우 브릿지 주변의 둥근 조형물, 삼각형 모양의 빌딩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다. 실제 풍경과 그림을 겹쳐보았다. 풍경의 원근감까지 훌륭하게 일치한다. 윌셔의 기억력은 마치 카메라 렌즈처럼 정확했다. 경이로운 천재 화가 스티븐 윌셔. 현재 그의 신비한 능력은 널리 알려져 뉴욕, 파리, 마드리드,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을 그려냈다. 그가 보여준 초인적인 기억력, 거기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서울시에 위치한 한 자폐아동 특수학교를 찾았다. 학생들 중 대부분이 정상적인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 100년 전에는 5호선하고 6호선, 7호선, 8호선 있었어. 학교도 있었고. 없었지 100년 전에. 너 저번에 아저씨가 얘기했잖아 없었다니까. 100년 전에 어디 있었어?
100년 전엔 지하철이 없었지. 우리나라에는 지하철이 없었어. 다른 나라에는 지하철이 있었는데. 하지만 100년 이들 전에는 중 상당수가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능력을 보인다. 1992년 1월 1일? 올해가 2008년이잖아. 근데 2000년도 1월 1일은 무슨 요일이었어? 토요일이었어. 창현아 무슨 요일이었어? 토요일. 토요일이었어? 그럼 아저씨가 이번엔 창현이한테 먼저 물어볼게. 네. 그러면 2020년 1월 1일은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 수요일이야? 네. 현태야 무슨 요일이야? 2020년 1월 1일이 수요일이야. 수요일이야? 전자수첩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다. 2000년 1월 1일은 정말 토요일이었고 2020년 1월 1일은 역시 정말로 수요일이었다. 창현아 하나 더 물어볼게. 그러면 1950년 6월 25일은 무슨 요일이었니? 화요일.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일요일이야? 현태야 무슨 요일이었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이었어. 그러면 1945년 8월 15일은 무슨 요일이었어? 수요일. 1945년 8월 15일은 무슨 요일이었어? 수요일이었어요. 너희들 어떻게 알았어? 창현아, 너 그게 수요일이었는지 어떻게 알았니? 네. 어떻게 알았어? 네. 현태는 어떻게 알았어? 네. 그냥 떠올랐어? 아니, 어떻게 알았어? 암산으로. 연팔, 왼팔, 오른팔. 현태야, 그러면 일시생명. 하나 더 문제 내볼게. 2100년에 1월 1일은 무슨 요일이니? 금요일이야. 금요일이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을 했어? 암산으로. 그 암산이 그렇게 빨리 되니? 계산이. 계산이 돼? 그 머리에 갑자기 그렇게 떠올라? 응. 숫자가 떠오르니 어떤 게 떠오르니? 그난 숫자가 떠올라? 응.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먼 미래의 날짜. 전자수첩을 한참 뒤져서 찾아본 2100년의 1월 1일은 정말로 금요일이다. 아저씨 생일이 1969년 11월 12일이거든? 그거는 무슨 요일이니? 1960년 69년 11월 12일. 수요일이었어요. 정말 수요일이었어? 1950년 5월 20일 1900년 5월 20일. 일요일이야. 일요일이야? 그러면 세 번째 올림픽은 1904년 7월 1일 날 열렸거든? 1904년 7월 1일. 금요일. 아, 금요일이야? 현태야, 이거 봐봐. 이거 너희들이 한번 볼래? 낙서해요. 낙서하면 안 되고. 이번에는 현태와 창현이에게 복잡한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를 주어 약 10분 동안 보도록 했다. 홍대 입구, 홍대 입구. 139. 홍대 입구 어디 있어? 139. 창현아, 서초역은 몇 번 역이니? 224번. 224? 네. 그러면 창현아, 다시 문제 내볼게. 남부 터미널은 몇 번이니? 341번. 창현아, 남태령역은 몇 번이니? 334번. 창현아, 그러면 양재역은 몇 번이니? 창현아, 양재역은 몇 번이니? 342번. 몇 번? 342번. 342번? 상일동역은 몇 번이니? 553번. 강변역은 몇 번이니? 214번. 몇 번? 214번. 월곡역이 몇 번인지 알아? 341번.
이태원역이 몇 번인지 알아? 230번. 그럼 반포역이 몇 번이야? 233번. 창현아, 여기 아저씨 좀 보고 똑바로 앉아서 이거 어떻게 외웠어? 응? 창현아, 이거 어떻게 외웠니? 현태 역삼역이 몇 번인지 알아? 221번. 그럼 삼성역이 몇 번인지 알아? 219번. 주염역에서 지축역까지 몇 정거장 가야 되는지 알아? 311번부터 319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능력이 가능한 것일까? 자폐아들은 마치 사진을 찍듯이 정보를 뇌 속에 입력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때로는 천재적 능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 위스콘신 의과대학의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 모여들었다.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갑자기 천재적 능력을 보이는 기이한 사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But of the miles of clips that I have of savants, this is still my favorite. In 1980, there was an article by Dr. Brink in which he said there was a lad who was about 11 or 12 years old, was shot in the head during a robbery and ruined the left hemisphere, but the boy survived. And it was following that he had some right brain or some right side weakness, but other than that, his mechanical abilities and other savant abilities began to emerge. And that was in many ways the first. 영화 레인맨의 주인공처럼 신비한 능력을 보이는 이른바 서번트. 현재 전 세계에서 수많은 서번트 신드롬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Savant syndrome is a rare but remarkable condition in someone who has a developmental disability, sometimes autism, although other kinds of disabilities can be there as well, who has some island of genius or a spectacular ability or skill which stands in marked contrast to the overall disability.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만난 7살 주민이 시민아, 엄마가 기운이 딸려서 안 돼 이제. 신발 벗고 싶어. 오늘은 뇌질환을 갖고 있는 지민이가 정기 검사를 하는 날이다. 엄마 신발 벗고. 알았어. 못 쳐. 붙였네 벌써. 붙였네 벌써. 잘하네. 엄마 뱃속에서 6개월 만에 태어난 지민이는 뇌 손상을 겪었다. 다 모든 게 고비였죠. 왜냐면 얘가 목을 가눌 수 있을까? 얘가 누워서 앉을 수 있을까? 조금씩 이렇게 늦긴 했는데 다 했어요. 그다음에 또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뇌압이 상승하고 머리가 커지는 수두증을 앓기도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민이는 시력까지 잃게 됐다. 뇌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까만 부분이 뇌실이고 지금 보시면 이 뇌실 바깥쪽이 이렇게 검었거든요. 이제 여기가 백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백질들도 이 뇌실이 이제 확장하면서 압박을 받아가지고 기능을 많이 잃게 되는 거죠. 아기는 너무 빨리 태어났고 25주면은 굉장히 이제 미숙하죠. 그리고 또 그 수두증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경 회로 발달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뇌가 뭔가 좀 아주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할 가능성이 많았겠죠. 안녕. 안녕. 지민아 아저씨 누구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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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지? 아서. 이름 뭐야? 이름? 네 이름? 내 이름 유지미. 여기 의자에 한번 앉아볼까? 피아노에?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다. 그랜드 피아노. 피아노 진짜 좋다, 지민아.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지민이는 소리에 대한 절대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의자에 앉아서 하자. 지민이가? 우와, 그러면? 응, 지민이. 응? 서울맹학교 유치부. 아, 맹학교 유치부 다녀? 지연. 지민이 피아노 언제부터 배웠니? 피아노 언제부터 배웠니? 지민이 피아노 배웠니? 피아노 배웠니? 지민아, 지민이 피아노 좋아? 피아노 좋아. 피아노 좋아. 지민이에게 클래식 곡을 들려주고 따라서 피아노를 치도록 했다. 아직 어린 손이지만 곡의 선율을 그대로 짚어냈다. 미리 배운 건가요? 아니요, 전혀. 전혀 안 배우고. 전혀 안 배웠어요. 예. 그 동영상을 한번 들으면은 예. 거의 뭐 다 그런 식이죠. 모든 음악들이 지민이는. 예. 어떤 식으로? 거의 듣고, 그러니까 듣고 동영상으로 듣거나 뭐 CD로 듣거나 뭐 컴퓨터, 그러니까 뭐 라디오 음악 듣거나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여러 악기가 섞인 리베르탱고를 들려주고 그중 피아노 선율을 기억하게 했다.
사람들을 경악해 하는 지민이의 천재적 능력. 지민이의 뇌는 어떤 보상을 받은 것일까? 지민이는 25주 만에 쌍둥이로 태어났다. 쌍둥이 동생은 죽고 홀로 살아남은 지민이는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월광sonata를 그때는 다 이제 완곡 자기가 완주를 했고 화음도 자기가 다 만들어서 했고, 그러니까 화음은 뭐 타고난 것이라서 자기가 다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이제 오른손 멜로디를 이제 자기가 듣고 했겠고, 이거는 자기가 이제 거기 맞춰서 자기가 이제 맞는 거 자기 나름대로. 예. 지민이에게 재즈 음악을 들려주었다. 지민이가 처음 접하는 재즈.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즉흥 연주지만 지민이의 작은 소원은 거침이 없다. 치는 게 뭔지 알아? 그냥 즉흥 연주지. 음악적으로 되게 이렇게 소통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오늘 처음 봤지만 그 어떻게 낯선 사람과의 어떤 연주인데도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지민이가 피아노 치는 연주를 갖다가 느낄 수가 있어요. 얘가 나랑 뭘 맞추려고 지금 하는구나. 놀라움을 넘어 신비감마저 느끼게 하는 지민이의 능력.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About 1 out of 10 autistic persons has some savant ability, sometimes at a what we call a splinter skill level. So some savants will have, like, they will memorize license plates or sports trivia or some other kinds of thing. But then there's a third group called the prodigious savant, and these are people whose skills would be spectacular even if they were to be seen in a normal person. And there are probably fewer than 100 such persons living worldwide at the present time. It's a story of life's challenges and one Irvine boy's astounding fight to overcome them. We revisit the life of Cody Lee, who stopped in San Diego this weekend. At a music festival in University City, Cody 6년 is the 전 opening act. 미국에서는 한국계인 한 7살 아이의 천재적 재능이 화제가 되었다.
어느덧 훌쩍 커버린 코디 리. Is Cody funny? Yeah. You're funny. 코디는 여전히 앞을 볼 수 없지만 자폐증은 꽤 나아 보였다. Go and go home. Whoa. Use your cane. Autism, just through the music, we've been able to control his emotions a lot better. He's learning more self-regulation, learning to deal with his emotions a lot better. His behaviors have gotten much better, but the communication is still an issue. We're still working on it, but he's gotten a lot better.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코디 태현 리. 할머니 뽀뽀? 뽀뽀? 그냥 give 뽀뽀. 그러면 때리 뽀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다. 거리. 야, 새끼야, 이거 봐. 3살이 되자 소통을 거부하고 심각한 자폐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I could just look at him and know that no matter what he has, I wasn't gonna stop, and that I won't ever stop helping him, no matter how mad, no matter how much it hurts. I won't stop, and I won't stop because he's my baby. 그런데 코디가 5살이 되자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다. 전혀 배우지 않고도 모든 곡을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9살이 된 코디 리는 세계적인 서버트 연구가인 트래퍼트 박사를 만났다. 서번트 연구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트래퍼트 박사. 그는 코디를 프로디지어스 서번트, 즉 경이로운 천재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았다. set routines by which he has to play. And so the gift that you see is also within him a force. And of course he exemplifies a savant skill of music, which is really a right brain kind of skill. 우리는 당시 9살 코디에게 그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국 노래를 들려주었다. 단 한 번 들어본 이 생소한 곡을 코디는 기억만으로 연주해냈다. 그리고 4년 만에 우리 취재진을 다시 만난 코디는 그때의 기억을 연주했다. Cody, how often do you play this song? Huh? Cody. Korean. Korean. How often do you play this song? Not many?
He remembers everything to a very, very fine detail. It's funny, my niece was just visiting us recently, and probably about 6-7 years ago was when last time he saw her, and the first thing that he did when she came to the house and he knew who it was is he started to play these little piano games that they used to play together, and that was maybe 6-7 years ago. 코디의 천재성은 무엇보다 감성의 표현 능력에 있다. 그에게 매우 감성적인 피아노 곡을 서로이 들려주었다. 단 한 번만 듣고도 곡의 감성을 그대로 기억해내는 코디. 그의 천부적인 재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코디가 선사받은 뇌의 선물, 그의 능력 뒤에는 코디를 포기하지 않았던 가족의 힘이 있었다. 코디의 천재성은 주변의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에 의해 강화되고 성장해온 것이다. Is that right, Cody? Yeah. Is that? Yeah, the key is D flat. What was that? C sharp is the same as D flat. A. 뮤지션으로 성장하고 있는 코디에게 이제 어엿한 밴드까지 생겼다. A and D. Yeah. A 2. A 1, 2, 3, 4. I heard you crying out on the way you crossed town. You've been searching for that someone as me out of the crowd. And still sit around feeling sorry for yourself. Well, don't get lonely now. And try your one guide. If it's roaming for a moment, see some eyes that yours don't get. So inside you've been thinking that now sincere is me. Now time to search the world around. 배운 적도 없이 놀라운 연주를 하고 천재적인 그림을 그리고 또한 백과사전을 통째로 외우는 서번트들. I heard it all before. 이들의 능력을 가능케 하는 건 바로 인간 뇌의 보상작용이다. What causes savant syndrome, or how can one explain savant syndrome? What happens is that there is an injury to the left hemisphere of the brain, and there is a right brain hemisphere compensation. The right brain takes over the work of the left hemisphere, which is damaged. 인간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경이로운 보상작용. 계산의 천재인 현태의 뇌 속으로 들어가 보자. 뇌는 언어와 논리를 담당하는 좌뇌,
그리고 직관과 감성 영역을 담당하는 우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현태와 같은 자폐아들은 일반적으로 좌뇌에 손상을 입은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로 인해 뇌는 손상되지 않은 우뇌에서 보상을 추구하는데 이렇게 우뇌의 직관적이고 무의식적인 회로를 이용하면서 현태와 같은 천재적 계산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런 뇌의 보상 능력을 연구해온 트래퍼트 박사가 취재진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겠다고 한다. This is Alonso's artworks, huh? Yes. 한눈에 역동성이 느껴지는 조각상. Muscle and fibers and it has a sense of motion to it too. It's not just it's static in the sense it's standing, but I think Alonso's ability to capture motion in some of his work is really amazing. It's called armaturing. 움직임의 순간을 표현했다는 이 조각상은 인간 뇌의 보상작용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전한다. 무수한 순간적 이미지들에 대한 기억. 그 순간적 이미지를 바로 3차원 입체 조각으로 만들어내는 천재 조각가. 바로 알론조 클레먼스다. 그는 1986년 데뷔 전시회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그의 작품들은 역동적이고 사실적인 움직임으로 정평이 나 있다. How could you memorize so detailed? But you don't have to look around too. So I'm thinking. You don't have to look around. Yeah. You just think about it. Yeah, think.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천재적 능력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He had a very bad accident in which he fell onto his head. It caused a lot of damage to his brain. And that damage to his brain changed the way he learns, the way he thinks, the way he communicates. 사고로 인해 장애가 남았지만 그에게는 순간을 포착하고 재현해내는 놀라운 능력이 생겼다. How did you come up with all the motions? They put the motion on it. How? How did you come up with the motion? How did you create motion? Yeah. How did you? How? Put the motion like Saturday night. 조각과 관련해 어떤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알론조 클레멘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순간적 기억력을 예술로 승화시켰고 그의 작품은 감동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알론소의 이야기는 우리 뇌의 무수한 잠재력과 위대한 보상 능력을 역설한다. We have all this, I think, hidden or dormant capacity, what I call a little Rain Man within each of us, and we simply ought to be exploring that. And the savant, the acquired savant particularly, has simply reinforced that in my mind, because here are people who did not have that, were not expressing that ability, and after some kind of injury, suddenly this island of genius and ability is there. So what does that say about the rest of us? I think it's there too. Now we have to try to access it. 경기도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오늘도 남거리의 혼자 공연이 진행 중이다. 초라해 보이는 가을 풍경에 시들어버린 꽃에 떨어진 낙엽에 이 쓰레기에 건물에 내지는 소리에 농사 소리까지 엄청나게 초라해 보이는 가을 풍경입니다. 그래도 참아야겠습니다. 가을 풍경 보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4층, 3층, 2층에서 남거리는 아스퍼거 장애를 앓고 있다. 아스퍼거 장애는 자폐증과 유사하면서도 또 다른 뇌의 질환으로 분류된다. 남거리는 경이로운 작곡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날의 감정을 바로 곡으로 만들어냈다. 남거라, 이거는 어떤 거 생각하면서 친 노래야? 이건 흐리고 짜증나고 미운 가을 풍경을 위해서요. 이거 네가 지금 생각해낸 거야? 네, 즉석이요. 지금 처음 쳐본 거야? 네. 내가 하면 안 되니까. 남거리가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은 바로 곡으로 만들어진다. 12살 어린 나이지만 그는 이미 수백 개의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남거리가 7살 때 아직 작곡이 뭔지도 모르고 배우지도 않았을 때 그때 피아노는 좀 배웠으니까 피아노에 있는 악보를 보고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밑에 가사도 붙이고 곡도 썼고 그러니까 그림 그리 거의 뭐 어린아이가 그림 배우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지금 보면 다 안 맞죠. 높은 자리표, 낮은 자리표, 뭐 나디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맞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7살 때부터 남거리의 느낌은 악보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남거리의 곡에 실린 감정은 그의 나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처럼 보였다. 어둡다 하면 사람들이 보통 검정색을 생각하니까 검정색 다이아몬드를 떠올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왜 반말을 쓴 줄 아니? 여기 나도 나지랑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야. 교회에서는 하지만 자기만의 세계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남거리.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아스퍼거 장애는 무엇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아스퍼거 장애나 또는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이 대부분 주의력이나 행동이 산만한 문제를 같이 갖고 있고 일종의 증상이라고 보죠. 남거리도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좀 강박적인 특성을 가진 것도 남거리 특성이에요. 또 하나는 사회성이 결여된 측면인데 또래들에 대해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고 관심이 있다고 해도 그 또래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 영재들을 발굴하고 교육하는 이곳.
어떻게 됐어? 남거리는 작곡 재능을 인정받아 이곳에 입학했다. 쏜 것 같아. 한 대 얻어맞고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데 이제 보면 개구리가 몇 마리 데려왔어. 현재 남거리는 자신의 증상과 싸워가며 이곳에서 천재성을 키워내고 있다. 드네. 이 자식이 어디서 남의 소리 들리서 다 들려라 그래. 너 저기 엄마들 잡등 있는데. 감정이 통제되지 않아 가끔씩 어려움을 겪는 남거리. 다른 친구들 더 많이 찍었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는 혼자서 수업하는 것도 다 찍었는데. 그치. 주변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음악 천재다. 항상 그 자기 세계에서 이렇게 좀 많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상당히 순수한데 그 순수한 마음 속에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좀 백지 있죠. 하얀 도화지 좀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음악을 넣기 시작하면 음악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음악만 넣게 되고. 남거리의 봄은 어떤 선율일까? 매화의 향기에 파묻힌 남거리의 뇌가 반응 중이다. 지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먼 전라북도 남거리는 즉석에서 선율을 만들어냈다. 어제는 이게 어울렸어요. 오늘은 이렇게 어울려요. 그게 어떤 분위기인데? 매화의 그 아름다운 꽃향기 이런 분위기예요. 언제 피냐면요. 지금 피지 않습니다. 보리가 지금 싹이 올라오는 때예요. 3월. 남거리가 느낀 2009년의 따뜻한 봄날. 남거리의 따뜻한 봄날에는 파란 보리밭과 빨간 동백꽃 그리고 매화의 향기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남거리가 도착한 해질녘 바다. 이 아름다운 선율은 남거리가 선사받은 뇌의 선물이다. 그리고 가족과 주변의 노력은 그 선물을 더욱 아름답게 포장해 줄 것이다. 이 경이로운 천재들을 통해
우리는 감사와 희망을 배운다. But in dealing with savants, I've learned as much about matters of the heart as I have about circuits in the brain, because critical to these individuals is a person or persons who are caretakers, parents, significant person in their life that become a kind of a mentor, become a friend, become a cheerleader